대표님 2차전지 주가 기대는 바닥인데 네. 실적과 호재가 점점 늘어나고 이제 반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중요한 거는 4분기에 생각보다 네. 에코프로 BM이 진짜 숫자로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빠진 게 굉장히 선방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따로. 네.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보시면 누적으로 402억 적자인데 4분기만 따로 보시면 적자 폭이 상당히 줄었어요. 분기로 3분기보다 4분기의 적자 폭을 엄청 줄였어요.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표도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양극재 4사 402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 402억에 2분기, 3분기 때 적자랑 다 더한 거잖아요. 네. 그럼 3분기 때 적자는 4분기 때 적자가 120억대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 폭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실적을 잘 막은 거죠. 선방한 거죠. 저는 이게 뭐 LNF나 물론 LG화학은 이제 워낙 2차 전지 외에 다른 사업부가 많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양극재 업체 중에 저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되게 불편해서 많이 안 하는데 요번에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스터디할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왜냐면 실적을 양극재 5대 천왕이라고 하죠. 물론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또 여기도 양극재 말고 LG화학처럼 MLCC 쪽 부품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순수 양극재가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실적 중에 4분기 실적 저는 제일 좀 선방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가장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계속 뭐 얘기가 나왔던 거는 야 71만 톤 그거 언제 낮출 거냐 해가지고 낮췄잖아요. 이제 낮췄어요. 3년 뒤로 낮췄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캐파 조정이 없다. 캐파 하향 조정 이제 끝났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2030년에 71만 톤 출하량 생산 능력 캐파로 71만 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그럼 실제 2025년도에 나가는 게 얼마나 출하량이 늘어날 거냐.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밝힌 게 40% 출하량 늘어난다고 했어요. 40%. 그러면 양극재 업체 중에 출하량 기준으로는 가장 높아요. 근데 여기 또 표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네 1분기 기준으로 양극재 출하량 제가 말한 건 연 출하량이에요. 네. 연 출하량이 에코프로 BM이 40% 네. 증가하겠다고 했고요. LNF가 25% 증가하겠다고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연 출하량 25%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가 봤을 때 가이던스 제시한 걸로는 에코프로 BM이 연의 출하량으로는 가장 기대감이 높다. 물론 1분기 기준 출하량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는 1분기부터 40%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실적은 나와봐야겠지만 저는 물론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상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델에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가 제일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코프로 BM도 분명한 회복 구간이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6년 내년에 이동채 회장님이 깜짝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양극재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 가장 근본의 베이스는 바로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마 올해 2분기부터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 니켈입니다. 니켈. 네, 자체적으로 니켈 양산이죠. 상당히 이게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 양극재 통합 법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같이 투자하고 있는 바로 그린에코예요. 그린에코. 그린에코는 인도네시아랑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통합 법인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현지 광산을 확보해서 여기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리튬을 또 공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리튬과 니켈을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처럼 자급자족 하겠다는 거예요. 사급해서 안 쓰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 절감이 되겠죠. 실제 아까 말씀드린 요 5천억 캐파 중에 헝가리 포함한 해외 투자 3,500억에 당연히 전구체 투자가 포함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 예상되는 거는 정상적으로 그게 반영되면 지금 박살난 니켈 가격 기준으로 분기당
200억에서 300억 정도 이익이 추가되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실제. 그 인도네시아 이 재련법인 요거 중국의 거린메인 합작 이 그린 에코를 통해서 예상되는 거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 사이즈의 이익이 그러니까 분기별로 더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매출 기준으로 보면 2만 톤, 지금 일단 2만 톤 생산이거든요. 네. 2만 톤 생산 기준으로면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근데 저는 마진이 엄청나다고 보고 여기 있네요. 그린에코 니켈 기준으로 2만 톤 기준으로 3,500억에서 4,000억 사이인데 이게 그냥 3,500억, 4,000억 매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전구체 수직 계열화가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양극재 회사들로도 판다는 거거든요. 요거 마진율이 20에서 30%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부터 전구체를 심지어 그 앞단의 니켈 단계까지 완전히 통합 수직 계열화하면 이동채 회장님이 말씀하신 깜짝 놀랄 만한 양극재. 그러니까 시중에서 얘기하는 삼원계 양극재를 절반 정도 가격으로 반값 완전 다운된 그 가격에 팔면 반값 다운되면 LFP랑 지금 삼원계 배터리랑 NCM 뭐 622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한 20% 정도 나는데 NCM 8116로 갈수록 가격 차이가 더 줄어들어요. 한 15%. 그럼 NCM 9반반으로 가면 더 줄어들어요. 근데 NCM을 절반 가격으로 낮춘다? LFP도 더 싸지는 거 아닙니까? LFP보다 더 싸지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미난 게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공급의 47%를 조절하겠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니켈 1등 국가고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이 니켈 공장 어디서 합작 재련한다고 했죠? 인도네시아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인도네시아가 지금 공급되는 양의 47%를 공급량을 조절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겠냐? 상당히 떨어질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부터 공급받는 에코프로 BM의 전구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 결국은 에코프로 BM이 내는 양극재가 다른 데보다 훨씬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의 헝가리 공장이 아까 유럽이 회복되면 유럽은 많이 보는 데는 뭐 유럽의 그 자동차 운송연합 같은 데는 출하량이 뭐 40% 이상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가 과대하면 그럼 평균치가 얼마냐? 평균치가 한 25% 정도 돼요. 네. 20%에서 25% 정도 돼요. 근데 아까 밝혔잖아요. 에코프로 BM에 우리 연간으로 40% 정도 성장을 예상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유럽이 회복되면 양극재 단에서 당연히 유럽 포지션이 큰 에코프로 BM이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에코프로 BM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전기차 비중을 줄이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요번에 데이터 잘 나온 게 4분기 실적에 ESS 양극재 매출이 1,000억을 돌파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증가한 거냐면요. 작년 대비해서 122%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2배 이상 늘었네요. 2배 이상 ESS가 늘었죠. 실제로 ESS 매출 비중이 전기차는 작년 기준으로 85%에서 69%까지 줄었고요. ESS는 3%에서 17%까지 늘었어요. ESS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네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ESS가 전기차 전체 시장에 지금 42%까지 올라왔어요. 전체 시장 규모가. 근데 지금 CATL 거 BYD가 미국에서 싹쓸이한 ESS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관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애리조나 공장에 있는 LG 에너솔루션의 그 LFP 형태의 ESS가 실제 CATL하고 BYD를 상당 부분 뺏어올 거란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있는 상태예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삼성 SDI랑 LG 에너솔루션의 전체 매출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낮거든요. 네. 삼성 SDI 기준으로 약 15%고요. LG 엔솔 기준으로 7%예요. 그럼 여기서 LG 엔솔 비중이 7%에서 3배만 올라도 20%고 삼성 SDI가 15%에서 2배만 올라도 30%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 들어간 양극재 중국 거 양극재 쓸까요? 아니죠.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 거 쓰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이 ESS가 못해도 이거 지금 전체 매출에서 아까 몇 프로죠?
전체 매출에서 17%인데 이거 30%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기차 깨져도 ESS가 벌충을 해줄 거예요. 그게 너무 재미난 게 파나소닉 4분기 실적 데이터 나올 때 네. 다른 배터리 업체들 다 박살났는데 파나소닉 너무 실적을 선방한 거예요. 네. 봤더니 그 파나소닉 이익의 40%를 ESS가 다 커버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LG엔솔이나 삼성 SDI도 만약에 BYD나 CATL 거에 미국 시장을 뺐으면 그거에 대한 이 소위 말한 낙수 효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또 재미난 데이터가 삼성 SDI하고 SK온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삼성 SDI 쪽이 재고를 아직 덜 떨어냈어요. 나쁜 재고, 악성 재고. 네. 근데 상대적으로 SK온은 악성 재고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보다 악성 재고 떨어진 게 빠르죠. 네. 근데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삼성 SDI 비중도 높고 SK온 비중도 높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SK온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럽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네. 삼성 SDI에 대한 NCA 출하 비중을 줄이면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SK온에 대한 출하량을 전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탄력 있게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 고객사 물량과 SK온의 고객사 물량을 에코프로비엠이 전략적으로 조절하면서 빠르게 재고, 악성 재고를 떨어낸 SK온 물량 쪽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근데 SK온한테 기대감이 생긴 거는 포드가 박살나면서 SK온이 되게 힘들었는데 현대기아차 물량을 빠르게 늘리면서 SK온이 잘 벌크업을 했는데 요번에 1월달 나온 데이터에 봤더니 GM이 50% 박살나는 동안 SK온이 납품하는 포드 물량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조금 더 3월달에 2월달 미국 데이터를 보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포드가 회복되면 SK온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삼성 SDI와 SK온의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결국은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도 올해는 역시나 10만 톤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면 작년에 6만 5천 톤이니까 40% 이상 출하량 기준으로도 실제 양재 출하량 실제 나오는 사이즈가 그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실제 생산 캐파는 올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제 22만 톤 예상하는데 올해 이 22만 톤에 뭐가 포함이 안 된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그 유럽에서 그 제재받는 부분이 전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SK온의 뭐 LG엔솔의 오하이오주 혼다 합작 공장 말고 여기는 SK온에 해당되니까 테네시주와 켄터키의 포드 합작 공장, 조지아 현대차 공장. 그런데 그 현대차 공장 물량 말고 이 테네시나 켄터키주의 포드 공장 물량이 캐나다에서 그 양극재 양산해서 하는 부분이 실적에 포함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 캐파가 굉장히 21만 8천 톤이라고 잡은 거는 캐파 기준으로 엄청나게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물론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삼성 SDI하고 SK온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탄력 있게 좀 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의 역시나 리튬 가격이 중요한데 리튬 가격이 지금 하락의 그 등락률이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15불 고 언더리에서 킬로그램당 15불 언더리에서 계속 그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리튬도 아까 니켈만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리튬도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전부 취소되거나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 업체들의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리튬의 공급이 줄어들고 에코프로도 리튬을 이제 자체적으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조달하는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BM은 2차 전지 회복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의 주가 움직임은 코스피 이전 상장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거는 또 다시 원상복귀 되면 결국은 펀더멘탈 양극재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원가를 얼마나 절감하고 신규 고객사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돼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보세요.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 지주사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4개사 모두 대표이사의 연봉의 30%를 주식으로 받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어디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책임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 주가 떨어지면 자기들 연봉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30%면 굉장히 큰 비중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마 필사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흑자 전환 시기 당길 거고요. 이 대표이사 입장에서 전혀 기대감이 없었는데 30% 주식 받은 게 올라가면 말 그대로 자기 연봉 2배 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아마 저는 이거 목숨 걸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대표이사 연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거다. 에코프로 BM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지주사 모두 저는 이거 해당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주식으로 이 정도 가격에 30% 받겠다고 확정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연봉 일부러 30%나 10%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당연히 이 대표이사면 기본적으로 연봉이 최소한 뭐 2, 3억 이상 될 거 아니에요. 네. 3억 잡아볼게. 30%면 거의 1억이에요. 그쵸. 1억을 내 연봉에 1억이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식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다. 네. 엄청나게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 이어서 3부에서 다른 2차전지 회사들 상황도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